네, 어, 날카롭게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조우석 평론가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조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인 출신이고 내공이 깊어서 핵심을 아이고, 제대로 찌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아이, 저 칼럼도 쓰셨던데 예, 그 또 등장한 주사파 영화 서울의 봄. 예, 이게 끔찍하다 이런 칼럼이신데 예. 이 족보를 알고 보면 더 끔찍해서 끔찍하다. 그냥 예, 얼얼할 정도입니다. 예, 이게 지금 네, 이 영화가 지금 개봉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벌써 200만이 들었습니다. 예, 서울의 예, 봄.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악마화하고 네, 12.12, 네, 79년도에 있었던 12.12를 좌빨들은 운동권은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쿠데타로 봤습니다. 네, 거기에 아주 충실한 각본이지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영화가 설정 자체가 이상한 게 네, 12.12가 뭡니까? 현직 대통령을 살해했던 중정부장, 네, 공범이 의심되는 육군 참모총장을 네,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올리고 네, 수사하는 거는 그때 네. 합수부장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화면 크게 살아있는 해주세요. 권력, 예, 그게 아부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죽은 권력 박정희는 잊어버리고 음,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건데 그때 계급장 음, 투스타밖에 안 되는 전두환이 음, 그때 합수부장이라고 하는 정식 직함을 받고 예, 수사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좌익들은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음, 정권 탈취 음모고 권력을 탈취하니까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 시나리오에 똑같이 맞춰서 이 영화가 또 한 번 개봉이 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자기네 멋대로 왜곡하고 그걸 선전에 또 이용하고 이런 예,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이 뭐라자면 감동을 받거든요. 그 그렇죠. 문재인도 그 무슨 이상한 영화 하나 보고서는 탈원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 영화가 말이죠. 네, 개봉한 타이밍이 수상쩍습니다. 그렇죠. 왜? 기세가 아주 수상쩍은 게 네, 꼭 4년 전에 총선을 앞두고 개봉했던 게 박정희 죽이기인 영화였었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고 기억나시는 서울의 봄이었었습니다. 네, 서울의 봄. 그때도 12월 22일 날 서울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서울의 전국적으로. 봄이었던가요? 그거 화려한 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화려한 휴가. 그때 남산의 남산의 부장들이었습니다. 부장들 맞아요. 남산의 부장들이 총선을 꼭 네, 4년 전이었습니다. 네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개봉을 해서 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규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끔찍한 작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그 배우 이병헌이는 이병헌이가 중앙정보부장 예, 김재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때는 김규평으로 나옵니다. 누가 봐도 김재규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고 예, 김규평으로 바꿔서 나오는데 예, 그때는 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 국면이어서 관객이 5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네, 어쨌든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젊은 애들 표를 음, 마음을 돌리겠다고 박정희 죽이기에 매진했던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었는데 예. 꼭 4년 뒤에 지금 꼭 총선을 또 앞두고, 예, 또 앞두고 개봉한 영화가 이번 서울의 봄입니다. 예, 개봉 타이밍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은데 음, 이번에는 전두환 죽이기라는 것만 살짝 바꾼 거죠. 타겟만 그러, 바꾼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영화들이 이 좌파들의 이런 선동 영화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네, 아니죠. 제가 종종 얘기를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내외의 관객이 들었던 한국 영화의 대다수는 꼭 개봉 타이밍이 아, 대선이나 총선 직전 시즌에 개봉이 됩니다. 예, 젊은 애들의 표를 수백만 표를 끌어가기 위한 장난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영화판이 이건 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하고 대한민국 한국 영화는 질이 다릅니다. 저는 이거를 주사파 운동권의
청부 하청업 장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야, 청부 하청업자들. 청부 하청업자도 이렇게 저질의 청부 하청업자가 없습니다. 운동권보다 더 지독하게 운동권 마인드에 충실해서 현대사를 죽이는 게 쟤네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주 5.18을 다뤘던 최악의 영화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도 그랬죠. 이것도 예. 700만 명 다 됐는데 이것도 대선을 직전에 앞두고 2007년에 개봉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광주 5.18을 준 또 다른 최악의 영화 택시 운전사도 2017년 여름에 개봉이 됐었는데 예. 이것도 역시 대선용 상품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쟤네들은 그냥 돈다발만 샜던 거죠. 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변호인도 있었고요.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었고 이게 1,100만이 넘었는데 네. 이걸 본 젊은 애들이 노무현 향수를 또 일으킨 거죠. 따뜻한 사람 노무현에 대한 향수에 젖어가지고 지금도 잘못된 현대사 인식이 가득 차 있는 것도 노무현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도 그렇죠.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이런 영화 뭐 관심 있는 영화 대부분 중요한 영화라고 하는 걸 보시면 다 예. 이 무시무시하게 현대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이 판치던 더러운 나라다라고 하는 걸 심어주는데 일조합니다. 네. 박정희 전두환 죽이는데 그냥 몰두를 합니다. 그것도 역사를 살짝 왜곡하면서 그렇죠. 하니까 예. 실제 역사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거짓 선동으로 왜곡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그 네. 서울의 봄이라는 거는 네. 12.12랑 수사 과정 자체를 왜곡해서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두환을 노골적으로 암살을 하는 영화로 기억나는 게 저는 두 가지입니다. 네. 케이블 채널에서 여러분이 자주 보셨겠지만 한혜진이라는 이쁜 여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26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6년. 예. 26년. 이거는 사격 선수가 한혜진입니다. 네. 사격 선수, 경찰관, 조폭, 젊은이 3명이 광주 사태의 희생자 2세들이로 설정이 되고 맞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전두환을 살해하고 제거하는 대담한 행각에 들어가는 스토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연희동 사주에 침투해서 테러를 벌인다는 걸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선동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이 관객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부글부글 피가 끓습니다. 전두환은 악마다. 내 손에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였다. 쟤네들이 광주 사태 이후 26년 동안 기다리게 한 게 우리 잘못이다.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전두환 죽이는 게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지난해 추석 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헌트라는 영화. 헌트도 그랬죠. 예. 저는 이 영화가 참 생각할수록 찜찜하고 기분이 아주 죄송합니다. 더럽습니다. 이정재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정재가 나와서 오만장난을 다 쳤는데 그 친구 정말 찜찜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전두환 죽이기인데 이거 똑같이 암살입니다. 근데 민간인이 죽이려고 했던 게 26년이라면 이거는 다름 아닌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인데 동시에 전두환을 암살하는 경쟁을 벌이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안기부 차장 2명이 대통령 전두환을 암살하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뛴다는 미친 스토리로 나옵니다. 정우성이하고 이정재가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 초반 광주 5.18이 배경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라고 하는 암시도 동시에 던집니다. 아하, 예.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 리뷰 포탈에 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윤석열 죽이자 이런 얘기가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고 현직 대통령 윤석열까지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게 헌트라고 하는 사냥의 목표입니다.
이 영화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영화가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암살하는 게 목표인 영화. 그것도 국가정보기관의 1차장, 2차장이 경쟁을 예. 하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편을 짜가지고 연희동 사저에 들어가서 전두환을 죽인다고 하는 영화가 바로 26년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공권력이자 이 국가기관인 안기부의 차장 두 사람이 전두환을 암살하는데 같이 몰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저는 이게 한국 영화판이 볼장을 다 봤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 그럼요. 아니 문학에 특히 영화계 이런 거 이 반대한민국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이 저 선전선동을 아니 어느 이게 그것도 왜곡으로 그러면 왜곡으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잘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체부 장관이 새로 들어갔으면 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 끔찍하게 이 국가적 재앙이라고 저는 영화 장르를 예. 국가적 재앙이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파와 돈파가 결합한 무시무시한 동네입니다. 아 그렇죠. 예.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아 좌파와 돈파가. 그러니까 좌파와 그렇죠. 돈파, 그러니까 좌익 상업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장르가 영화입니다. 예, 맞아요. 이 제정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영화판의 감독이나 배우나 이정재 포함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쓰레기라고 보지만 네. 저한테 항의를 하라고 그러세요. 예. 이런 방구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젊은 애들을 현혹시키고 그걸로 돈다발이나 세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문체부에서 놔둡니까? 저는 네. 이거 크게 이 나라가 병들었고 국가적 재앙을 왜 방치를 하냔 말이에요. 예.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하지만 언론하고 교육하고 문화는 3종 한 세트입니다. 맞아요. 3종 한 세트가 정상이 돼야지 그 나라가 정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언론, 교육, 문화는 이른바 하드 파워가 아니고 소프트 파워입니다. 네. 청와대 권력, 용산 권력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권력만 쥐고 있다고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언론하고 교육하고 문화가 정상, 소프트 파워가 제대로 굴러가야지 나라가 편안해지고 네. 국가가 정상화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네. 느낌이 오시죠? 그럼요. 예. 이걸 다 뺏기고 나서 대통령 혼자 열불나게 왔다 간다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정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화, 교육,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주무장관 유인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네. 이거 정상적인 문화 동네 정상적인 정상화. 저는 문화 전쟁이라는 표현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예. 문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핵심으로 얘기하면 영화판에 들어가는 좌빨들의 돈줄을 잘라야 됩니다. 예.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영준위 체제를 바꿔주면 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국가적인 토론 과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한국 영화가 왜 병들었나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예.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이거 끔찍해서 예. 정말 이 한국 영화처럼 대한민국의 가슴에 대해서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문화 예술은 없습니다. 그럼요. 예.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조우석 평론가였습니다. 한마디 더 해야 됩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네. 영화 장르 포함해서 문화 모든 장르에서 반대한민국적 질주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멈춰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체부는 지원하는 부처거든요. 중앙부처 중에서. 그렇죠. 예. 당연히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폼나 보이는 발언일지 몰라도 예. 잘못된 원칙입니다. 돈 지원을 했으면 잘 쓰여지는지를 감시해야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예. 이걸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간섭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교문수석을 빨리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교문수석이 없습니다. 용산에. 예. 교문수석이 왜 있냐? 아까 얘기한 3종 한 세트라고 그랬죠. 언론, 교육, 예. 문화.
예.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교문수석입니다. 교육문화수석. 예. 예, 이걸 문재인이가 없앴는데 그 음. 중요성을 모르고 윤석열 정부가 그냥 굴러갑니다. 굴러가니까 영화판 포함해서 이런 데서 막 돌이 날아들고 독화살이 날아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 체제를 총정비할 총사령탑은 교문수석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아, 제가 좀 흥분을 하는데, 네. 아이고 흥분 안 하고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럼요. 이거 참 예.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예, 이거 좀 제대로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조우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첫째, 우선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전두환을 갖다 전두광이라고 그래서 미치광이로 만들면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을 막 뭐 이상하게 무슨 반대한민국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막 몇 개를 막 틀어서 뭐 합니다. 누가 보든지 막 이상하게 전두환은 나쁘고 말하자면 전두환이를 죽인 김재규는 아니야, 전두환이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는 뭐 영웅으로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 역사 왜곡하는 첫 번째 나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영화 제작하는데요.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사가 붙는데 거기에 가장 큰 투자사가 문화체육부 그 산하 기관들이에요. 여기서 무슨 위 이런 데서 다 투자해요. 근데서 투자금을 받거든요. 그 시드머니를 돈을 대주고 반대한민국 영화를 만들어서 홍보한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북한은 자기네 체제의 우월성을 왜곡해서 강조하려고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해요. 그것도 더 나빠요. 우리는 국가의 돈을 투자받아서 반대한민국을 영화를 한다. 그것도 역사를 왜곡해서. 이건 막아야 됩니다. 돈 투자를 했으면 정부 돈이 무슨 위원회 가지고 돈 투자하거든요. 여러분 크레딧 올라갈 때 자세히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뭐 무슨 영진위원 무슨 뭐 여기서 뭐 그다음에 국민연금 뭐 쭉 투자하는 데가요. 거의 절반 이상이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이거나 이런 데가 투자해요. 물론 사설 회사들도 투자하지만요. 근데 상당 부분 국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것도 선거 직전에 선거 5개월 남았는데 이게 한 달 가까이는 상영할 거예요. 적어도. 그럼 선거 4개월 남았는데 이런 영화를 틀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화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전두환 나쁜 놈.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전두환의 후예들, 국힘당 나쁜 놈들, 피해자, 민주당, 좋은 사람들, 민주당 찍어야지. 이렇게 하려고 선거 직전에 이렇게 터뜨리는 겁니다. 윤천 장관이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조우석 평론가의 지적도 있었네요. 마치겠습니다.